안녕하세요. 카레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최지웅 선수, 저희 영상을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지용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시승기 리뷰를 찍으러 왔어요. 911 GT3고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랑 사실 한번 인연이 있어요. 9월 달에 사실 이제 포르쉐 코리아에서 이 차량의 광고 제작을 할 때 용인 서킷에서 조금 일찍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킷 안에서 정말 한계점까지 어택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차량의 느낌이나 또 실제로 이제 공도에서는 제가 또 오늘 처음 타보는 거니까 실제 공도에서의 이런 노면에서의 느낌은 어떨지를 조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차가 차이니만큼 또 불러야지 또. 그때 지난번에 탔을 때가 아마 미디어 행사도 하기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뭐 첨부 좀 가능하면 나왔던 거 좀 같이 여기 넣어줘요. 추가 요금 들어가. 진짜요? 실제로 정말 막 드리프트도 해보고 용인을 하루 종일 달리면서 진짜 이 차량에 대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제가 오늘 사실 오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 할 말이 너무 없어. 너무 좋아. 그냥 차가 너무 좋아. 끝! 수고하세요.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이게 뭔가 제 느낌을 좀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느꼈던 그런 임팩트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편하다. 서킷 안에서. 근데 지금 공도에 나와보니까 살짝 이제 불편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용인 서킷 안에서 이 차량을 몰았을 때는 와, 이게 정말 니르부르크링에서 7분 언더 6분 59초를 기록한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한 거라.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뭐 댐핑이나 스트로크 때문에 너무 이게 서스펜션이 하드한 쪽으로 이제 엔지니어들이 결정을 하면 소프트함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버튼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GT3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약간 편안할 때 감성을 많이 해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서킷 안에서는 받았었고, 근데 확실히 지금 공도에서 타니까 조금은 불편하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911은 역시 카레라 S인 것 같고, 얘는 진짜 타면 탈수록 서킷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킷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도에서 타면 어제 막히는 길 2시간 운전해보니까 이거는 힘들어, 피곤해요 좀.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인데 서킷은 약간 그 노면 상황이 되게 고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와인딩 코스를 나와보니까 실제로 공도에서의 약간 범핑은 좀 불편하네 라는 정도? 근데 확실히 카레라 S나 이런 4S 같은 모델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게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태생이 일단 그쵸? 다르기 때문에 그런 컵 레이싱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기도 해요. 홈올로게이션을 패스하기 위해서 맞아요. 제작을 하는 차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날카로움이 아예 감춰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쉬프트를 그냥 뒤에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의 7단이네요. 아니, 아까도 나 얘기했던 건데 이 7단 PDK가 살살 달리면 바로바로 바통을 넘기거든. 그래서 이제 RPM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가 내가 오른발에 조금만 힘을 주면 바로 팡 뛰어요. 네, 지금 그냥 이렇게 달리지 않아도 D 모드에서만 타봐도 기압비가 얼마나 촘촘하고 짧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그냥 엉덩이에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트랜스미션이 변속되는 느낌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니고 RPM을 보면 2000을 넘지가 않아. 그냥 계속 끊겨요. 그만큼 저희가 레이스카 세팅할 때도 코스에 따라서 이런 코너나 직진이 많이 없는 구간에서 이렇게 기압비를 되게 낮춰서 이렇게 짧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힘이 세니까 넓은 서킷도 재밌겠지만 이런 와인딩 같이 쇼코너나 짧은 코너들이 이렇게 연속되는 코너들이 있을 때 더 재밌게 아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듭니다. 근데 오늘 사실 날씨가 좀 많이 차고 며칠 전에 눈이 와가지고 중간중간 젖은 땅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 내가 드라이버한테 운전 조심하라고 그러네. 아니 솔직히 뭐 대한민국에서 거의 운전 제일 잘하시는 탑
탑 100. 탑 100 들어가시는 기자님. 탑 1000으로 할까? 탑 1000. 옛날에 탑차도 좀 운전해보지 않으셨어요? 트럭을 했죠. 근데 기자들 중에 봉고 포터는 제일 운전 잘할 자신 있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WC4이나 이런 하체 되게 많은 리뷰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한 기자님께서 저한테 사실은 야 지용아 너 카레이서고 드라이버니까 이런 약간 하체의 느낌 네가 서킷에서 타보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 얘기하면 어떨까 했는데 사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형 전 잘 모르겠다고 911의 맥퍼슨도 사실 너무 좋았고 이게 W20번이 바뀌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 위대한 드라이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것도 너무 좋고 911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은 좀 빼고 제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게 510마력이에요. 신형 GT3가. 근데 이제 이 전작 GT3 같은 경우는 한 500마력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10마력 차이는 실제로 달렸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수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500마력대에서 10마력 그쵸? 차이는 아이 뭐 티 안 나거든요 달려봐도.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니르부르크링 기록을 봤을 때 전작에 비해서 거의 20초를 당겼어요. 그러면 그 20초를 무엇으로 당겼냐? 물론 엔진 질감이나 뭐 변속기나 기압이나 여러 가지의 이런 영향력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하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00% 느껴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위대한 드라이버들이 운전했을 때는 이 궁극의 W10이 정말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가 911에 비해서도 아마 트랙이 좀 넓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48mm인가? 넓어져 있는데 무조건 차가 크고 넓다고 트랙션이 좋진 않은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좀 슬림한 차체에 맞는 타이어 사이즈와 파워가 매치업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기록과 차량의 질감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정말 다 생각이 있었구나. W15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엔 트랙이 더 커진 차체를 사용을 하였고 그렇다고 이 뒤에 앞 타이어가 엄청 크지도 않아요. 앞에 20인치 뒤에 21인치를 꽂고 있는데 그렇다고 앞에 타이어 사이즈를 늘린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차량의 이런 질감과 유동성을 더 뭔가 자유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W10을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와인딩을 조금 느껴보기 위해서 모드를 한번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꾸자마자 뭔가 약간 망치로 누가 날 딱 때리는 듯한 일단 다운시프트 3단을 유지하면서 그래 언제든지 한번 달려봐라 라는 약간 느낌을 차가 주고 있고 소리도 뭔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고 서스펜션도 단단해졌어요. 한번 달려볼까요? 이 변속 느낌은 정말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질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엔진이랑 변속기랑 바퀴랑 그다음에 노면까지 요게 진짜 유격 하나도 없이 딱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셋이 깐부야 깐부. 그런 생각을 전 항상 해요. 이제 사실 991, 그러니까 997 때부터 지금 이제 992까지의 카레라들을 좀 뭔가 전문적으로 체험해 왔잖아요. 매해 그걸 느껴요. 이거보다 좋아질 수 있나? 여기서 마진이 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항상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 엔지니어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라는 생각을 전 또 하거든요. 다시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공도기 때문에 저희가 뭐 RPM을 너무 풍부하게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계기판에 보면 와 10,000rpm까지 적혀 있어요. 이니셜 D에 나왔던 그 86 그 차만 10,000rpm 쓰는 줄 알았는데 이 역시 바이크야 바이크 이거. 바이크네. 실제로 제가 서킷 안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9,000rpm까지 정말 튕기듯이 올라가요. 9,000rpm에 가서 정말 끝까지 밟으면 변속이 되는 차량이고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살 때 이렇게 RPM을 많이 쓰는 차들을 경험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혼다의 EK9 시빅 VTEC? 네, VTEC. 그리고 또 이것도 혼다인데 혼다의 S2000 S2000 진짜
15년, 16년 전인데 그 당시에 딱 계기판 보면 이 디지털 계기판 아 10이었나? 아무튼 뭐 써 있어요. 그게 딱 게이지가 차오르는 그 맛이 VTEC 터질 때 엄청나. 한 6000rpm, 5500rpm도 터지는데 처음에는 웅 거다 VTEC 하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회전 엔진을 옛날에 경험을 해봤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조금 힘이 없었어. 소리와 감성은 기가 막힌데 그만큼 뭔가 나는 약간 엄청 빠르게 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속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 차는 그냥 뭔가 항시 VTEC 같은 느낌? 그냥 밟으면 이 9000rpm까지 어떻게 멈출 수가 없잖아요. 나도 나름 다양한 차를 경험해봤지만 그래도 저렇게 9000rpm까지 쓸 수 있는 시승차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와, 나 이 차를 타보고 아 이래서 고RPM 엔진들이 그 자동차 팬들을 환장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올해 초에 터보 S 촬영했었잖아요, 서킷에서. 그때도 그냥 엄청 즐겁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숫자로 보면 터보 S가 그냥 압도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600마력이 넘고 80토크가 넘는 차량이고 제로백이 2.7초예요. 뭐 말 다 했지 뭐. 난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GT3 같은 경우는 뭔가 이름만 보면 더 당연히 상위의 모델 같지만 사실 가격이나 이런 거는 터보 S가 제일 높은 차량이 맞고 근데 이 차가 주는 그 엄청난 그 뭔가 마음의 울림이 있어. 순수해. 순수. 나 같아. 왜? 우리가 채찍으로 누군가를 때린다고 칩시다. 천천히 때리고 있어. 근데 하네? 내가 채찍을 막 때려. 그러면 더 아파해야 돼. 그 때리는 사람이 보람이 있는데. 그치. 911 터보 S 같은 차들은 뭐 RPM 낮을 때랑 높을 때랑 이미 그냥 다 세. 얘는 RPM 낮을 때랑 7000 쓸 때랑 비명이 달라요. 내가 채찍을 많이 때리면 비명도 막 높아지니까 때릴 때 쾌감이 높아지지. 변태같이. 근데 이거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지.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와 너무 좋다. 아니 너무 완벽한 표현이었어 진짜로. 네, 그렇죠. GT 포르쉐 GT3는 변태 같은 차다. 그치. 그리고 진짜 현 시대에 이 수많은 그런 검사와 이미션 테스트와 이런 거를 겪고 이 정도 배기음에 이 진동에 아니 방금 그 이미션 테스트 말을 해서 그런데 보도자료에 써있더라고요. 이거 차를 개발할 때 거의 풀 RPM으로 몇 시간을 테스트했다. 그리고 요즘 환경 규제 오죽 심해요. 지금 이렇게 고RPM으로 돌리면 당연히 연비가 안 좋고 배출가스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 테스트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레이싱카에서 이런 성능 구현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양산차라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저는 포르쉐가 진짜 좋은 게 그 요즘에 그 efuel 들어보셨어요? 합성 연료?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어쩌면은 포르쉐에서 일을 하나 낼 것 같기도 한 게 지금은 우리가 마치 자연흡기 시대가 끝난 것처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어쩌면은 그 포르쉐가 얘기하는 그 20%는 그런 efuel이나 합성 연료를 사용해서 우리한테 계속 이 엔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심게 해주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연구 누가 해? 다 전기차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우린 지금 GT3가 신차가 나왔다고 리뷰를 하고 있고 자연흡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전 즐거운 브랜드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에 이런 차를 탈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진짜로. 포르쉐가 우리한테 준 선물.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내연기관도 없어져가는 마당에 이런 자연흡기 내연기관은 진짜 없거든 이제. 맞아.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가 이 내연기관의 진짜 이 끝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정말 마지막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 혹시 10년 뒤에도 유튜브가 있고 그때도 카랩에 이 영상이 올라가 있어서 누군가 지금 보고 계신다면 야 니네는 이런 차 안 타봤지롱. 근데 우리도 잠깐 타는 거잖아. 저희 퇴근할 때는 엑센트 타고 퇴근하거든요. 와. 와, 지금
사실 1단까지 변속했는데도 차가 전혀 무리를 하지 않아요. 와, 대박. 너무 좋다. 나 옆에 타고 있는데 심장 뛰어. 괜찮아요? 안으로 만져줘. 아, 너무 좋아. 못 참지. 이런 차가 있지. 야, 그립 봐. 떡그립. 지금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타이어가 미슐린 PS4S 중에서도 정말 서머 타이어죠. 어떻게 보면 컵2. 컵2가 껴져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추운 겨울 강원도에서는 취약일 최적의 수밖에 조건 없죠. 아니지. 네, 최적의 타이어는 아닌데 진짜 이건 날씨 따뜻할 때 마른 서킷. 야, 근데도 차가 가지는 포텐셜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타면 탈수록 진짜 엄청난 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차예요, 사실. 진짜 영상 찍느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그냥 타면 우아만 하다가 내려요. 지금 저희가 지금은 노멀 모드로 주행 중인데 그 GT3만의 조금 재밌는 피처가 있어요. 한 바퀴 돌리면 스포츠로 바뀌죠. 다른 포르쉐들은 이 한 바퀴 더 돌렸을 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는데 이 차량은 아주 그냥 극악 모드 트랙 모드가 있어요. 트랙 모드에 노는 순간 지금처럼 ESC가 그냥 꺼져버려요. 여기 불 들어오고. 네, 여기 불 다 들어오고 이제부터 정말 퓨어하게 너와 이 차의 싸움이다 라는 그 모드가 있어. 원래 포르쉐는 이렇게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이 5개 911 그 전통적인 계기판을 유지하잖아요.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네. 이 GT3만 이 새로운 피처를 넣어줬어요. 여기 들어가서 트랙뷰. 트랙뷰를 보면 뭔가 진짜 레이스카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셋업을 직접 할 수 있고 오일 압력, 온도, 공기압. 저 공기압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 분들은 공기압 뭐 한번 맞춰놓으면 그냥 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수들은 또 다르죠. 저도 이제 911 행사를 하거나 서킷 안에서 탈 때는 항상 왼쪽은 공기압을 이렇게 틀어놓고 주행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일단 지금 트랙 모드로 저희가 전환을 했는데 와, 기아를 끝까지 안 바꿔줘.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노멀 모드에서는 40km만 넘으면 7단인데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기아를 안 바꿔줘. 이 차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야, 너 트랙 모드 넣었는데 왜 안 달려? 달려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리려면 언제든지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와, 소리도 순간적으로 막 정말 소름이 돋아. 경기장에서는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공도에서 이렇게 일반 차들이 지나가는 이 공도에서 내가 GT3를 타니까 뭔가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그 레이싱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아, 위험한데? 와. 이 GT3의 토크가 48kgm 정도예요. 그 정도죠. 사실 엄청 놀라운 수치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50 넘는 차들 되게 많고 흔하죠, 진짜 요즘은. 터보 차저를 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타보면 숫자가 생각도 안 나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차가 주는 그 온전한 48kgm의 토크는 정말 다른 차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한 80토큰 돼야 돼, 이 정도 되려면. 근데 그게 뭔가 우악스럽거나 뭔가 끊기는 느낌이 아닌 정말 언제나 토크감을 꾸준히 유지해준다는 점. 게다가 이 토크감을 9000rpm까지 쓸 수 있다는 게 비현실적이야, 이 차 움직이는 거. 이런 작은 이런 스티어링 느낌에도 그냥 몇십 센치씩 벌써 움직이고 있어.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격이 없어요, 차가. 레이싱카 같아. 레이싱카 같아. 카트. 카트를 탄다라는 느낌이 정말 이런 느낌이거든요. 차가 내 맘대로 가요, 정말로. 근데 스포츠카, 빠른 차 500마력 넘어. 에이, 국내에서 그렇게 달릴 때가 어딨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헤이 꼰대들. 암튼 자, 500마력 이런 게 중요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닌 실제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차가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어떻게 통역해 주느냐,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한, 모든 브랜드들이 가져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전 세계에서 그거 제일 잘하는 거 포르쉐 맞는 것 같아요. 나 뭐 0.0001도 토를 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스포츠카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어. 능동적인 안전 개념에서 만땅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네. 서라고 했는데 못 서는 차들이 위험한 거지. 이 차량에 지금 PCCB가 달려 있는데 사실 뭐 포르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더 이상 그냥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눈알 빠집니다.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밟으셔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서킷 가가지고 이거 타는데 브레이킹 포인트를 내가 좀 늦게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풀브레이크 했는데 더 일찍 서. 인스트럭터가 칭찬해줬어요. 그렇죠 했어요 옆에서. 역시 강한 기자님의 운전은 뭐 제가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죠. 나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혼자 다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들 중에서 아 나 운전 좀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프로 선수들 옆에 동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단어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좀 튀어나올 뻔했어. 지읒이 뭐죠? 잘 모르겠네. 자, 또 오늘 시승이 저한테도 또 다시 한번 역시 공도에서 타니까 아 역시 911은 911이다. 근데 그 911 안에서도 GT3는 넘사벽이다 라는 걸 또 제가 또 즐기다 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우리 아까 잠깐 대화 나눴던 것처럼 전기차 시대가 제 생각보다도 정말 빨리 왔거든요. 그리고 뭔가 허접한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 정말 웰메이드 전기차, 그다음 전기 스포츠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기차를 요즘 타면서 아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연기관은 답이 없다, 전기차 시대가 되는 이 도래하는 이 시대를 나도 받아들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GT3를 탔는데 개뿔 너무 좋아. 내연기관 너무 좋고요. 정말 사실 이게 가격이 싼 차는 아니잖아요. 내연기관 시대의 이 끝자락에 이렇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지막 선물을 받는 게 아닌가. 포르쉐에서도 왠지 정말 야 우리 선물 줄게 라는 마음으로 왠지 이 차를 완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니 진짜 아무리 전기차가 좋다 한들 자연흡기 엔진으로 7000rpm 돌리고 있을 때 그 쾌감은 나 말하면서 눈물 나오려고 그래.